로봇 다빈치 꿈을 설계하다 데니스 홍이 쓴 책입니다. 한동안 이런 책들도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자기설득 파워라고 백지연 씨가 쓴 책도 있고요. 데니스 홍 씨는 이제 테드에도 나오셨던 것 같고 우선은 세바시에 나오셨었어요. 여기 몇 군데 제가 체크해 놓은 부분만 읽어볼게요. 바로 그때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진짜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알았다. 나의 연구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를 도울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다. 교수로서, 연구자로서, 공학자로서, 교육자로서 연구하고 성과도 내고 논문도 발표하고 학생을 가르치고 강연을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진짜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믿지 않았다. 아니, 물론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 느끼지 못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연구가 한 사람에게 이만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장애인에게 그런 행복감을 안겨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를 느꼈다. 이것이 나의 임무라 느꼈고 꼭 해내야 하는, 꼭 성공해야 하는,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했다. 불가능한 도전에 대한 오기로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이제 성공을 위한 성공이 아니라 성공해야 할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생긴 것이다. 바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인간을 위한 따뜻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나의 임무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보십시오. 저항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증거이지. 물론 처음에는 불가능에 도전한다는 이유로 시작하긴 했다. 하지만 진정 그들을 돕기 위해 나의 모든 시간, 정열, 그리고 노력을 다해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도 아닌 시각장애인들 자신들이 반대한다는 사실에 혼돈이 오기 시작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씁쓸한 배신감마저 느꼈다. 이렇게 모든 열정과 시간을 투자한 나의 노력에 대해 일부 일반인들에게서 온 부정적인 편지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각장애인들한테마저 그런 식의 반응이 돌아왔던 사실이 처음에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믿기지 않았다. 그 다음엔 실망과 슬픔 그리고 회의로까지 이어졌다. 걱정과 고민 그리고 스트레스성 두통까지 생겼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아무 일도 못하고 힘없이 망하게 있을 때 같은 학과에 나이가 지긋하신 동료 교수님 한 분이 내게 한마디 툭 던지며 지나갔다. 저항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증거지. If you're not getting resistance, then you're not really changing the world. 저항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증거. 그 말이 내게 많은 위로를, 아니 용기를 주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압력과 저항, 그리고 공격적인 편지들은 결국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애닐과 나는 2009년 여름 메릴랜드 주립대학 캠퍼스에서 우리가 데이비를 선보였을 때 처음 만났다. 그 자동차를 타보고는 애닐은 신이 나서 흰 지팡이를 들며 맹인이 운전을 해요, 맹인이 운전을 해요 하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돌아다녀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언제나 웃음과 장난기가 많은 그는 젊었을 때는 스포츠카도 타고 다니던 멋쟁이였다고 한다. 지금은 베레모를 쓰고 다니며 늘 멋지게 차려입고 다니는 멋쟁이이자 내 친구다. 가수 스티비 원더를 연상시키는 그는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병을 앓은 채 태어났고 대학교 졸업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시력을 잃었다.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점자도 배우고 흰 지팡이를 들고 혼자 다니는 법도 배워서 이제는 시력을 잃게 된 다른 젊은이들을 돕고 점자 교과서를 보급하는 일과 시각장애인들의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결국엔 이분은 성공을 했고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차도 개발을 한 것 같고요. 열정과 애정을 쏟아부으며 일한 지난 3년 동안의 나날들. 그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고 가장 멋진 경험이기도 했다. 하지만 2011년 1월 29일 미국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국제 자동차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세상에 선보인 그 자동차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다.
또 다른 가능성의 시작이다. 만약 2009년 그 화창한 봄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 미소를 보지 못했다면 나는 그저 너희들 이거 못한다고 했지? 근데 내가 해냈어 라고 우쭐대며 자랑만 했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건 우리가 발견한 이 가능성을 이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어받아 개발하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 나 자신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것은 더 큰 꿈의 시작에 불과하다. 직장 면접 때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을지 말해보세요 라고 한다. 물론 목표의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인생길에서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꼭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바라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우리는 꿈이 있더라도 그 꿈을 쫓으려 노력해도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꿈을 어떻게 현실화할 가능성을 높이느냐 하는 것과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꿈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문제이다. 꿈을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이는 일은 열정하고 무던한 노력을 하는 것이고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꿈을 찾는 것은 재능 있는 분야의 꿈을 찾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꿈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어렸을 때 나는 내가 앞으로 요리사가 될지 마술사가 될지 놀이기구 디자이너가 될지 로봇공학자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꿈들을 다 쫓았고 그중 하나가 직업이 된 것뿐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 그래서 나는 다른 세 가지 꿈을 아직도 저버리지 않고 있다. 집에서 멋진 저녁 파티를 하느라고 부엌에서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고 지금도 마술에 대한 특강을 하고 또 경남 마산의 새로운 로봇 테마파크 계획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집안에 있는 진짜로 모든 가전제품 재미있는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또 노트에다가 적기 시작했대요. 아이디어를 그냥 그렇게 아이디어 노트에 적어두고 일단 덮어두었다.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간 기회가 올 때 연구 제안서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전부 다 분해해서 망가뜨렸습니다. 정조기, 세탁기, 라디오, 심지어는 그때 칼라 텔레비전 제일 처음 나왔을 때 칼라 텔레비전 새로 산 거를 그 다음 날 제가 분해해서 먼저 보상해 드렸어요. 누군가에게 이 사람의 글이 희망이 되길 바라며 저희 부모님께 정말로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이런 전자 제품을 분해해서 고장했을 때는 저를 한 번도 혼내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때 막 혼났다면은 주눅이 들어서면 그런데 아마 관심과 호기심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요, 저희 부모님께서 하신 정말로 좋은 투자셨던 게 뭐냐면 요즘에는 저희 부모님들 찾아가면은 이렇게 고장난 가전제품의 리스트를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장통을 결국은 사람의 용기가 제일 중요하다. 분해하면서 작동의 원리를 이제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다 고치거든요. 그래서 아주 현명한 투자셨던 겁니다. 저희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 그리고 나의 베스트 프렌드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은요 저랑 똑같아요. 하는 짓도 똑같고 똑같이 장난치고 보면 항상 똑같은데